자, 화학원 4단원 역동적인 화학 반응. 일단 첫 번째부터 봅시다. 동적 평형과 중화 반응. 일단 동적 평형이라는 거는 가역 반응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가역 반응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봅시다. 화학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 자, 고무공이 있어. 고무공을 찌그러뜨릴 거야. 이렇게 찌그러지겠지? 이 찌그러뜨렸던 힘을 다시 없애면은 얘는 원상태로 돌아와요. 즉, 고무는 찌그러지는 정반응을 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는 역반응을 하기도 하더라. 자, 이런 게 이제 가역 반응이고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들. 비가역 반응은 뭐냐면은 강철공이에요. 강철공. 강철공을 찌그러뜨린다. 그럼 이 찌그러뜨렸던 힘을 없애면 얘 다시 돌아옵니까? 강철은 돌아오지 못하죠. 그냥 힘을 제거해도 이미 한번 변했으면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야. 이런 게 이제 비가역 반응이에요. 비가역 반응의 예시가 또 뭐가 있을까? 불에 타는 반응, 연소 반응, 그런 게 이제 비가역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PPT로 좀 봅시다. 가역 반응, 정반응과 역반응, 정반응과 역반응에서 이제 정반응부터 먼저 보면은 화학 반응식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이 정반응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반응물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생성물이다. 역반응, 화학 반응식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이 역반응이고 C 플러스 D가 원래는 여기서는 생성물이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반응물로 작용을 하는 거지. 역반응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1단원에서 거의 정반응, 비가역 반응을 배워가지고 역반응, 가역 반응은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자, 가역 반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조건에 따라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다. 그런 게 이제 가역 반응이고, 자, 여기서 요거 중요해. 뭐냐면은 화살표가 두 개야. 우리 지금까지 1단원에서 봤을 때는 1단원에서는 A가 B로 된다. 또는 A 플러스 B가 EC가 된다.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오른쪽으로만 있었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가 있는 거냐면은 반대로 가는, 즉 역반응 화살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가역 반응이라는 거지. 자, 물은 증발하여 수증기로 되었다가 다시 응축되어 액체 상태인 물로 된다. 자, 뭐냐면은 H2, 요게 물이죠. 물, 액체, 리퀴드 상태에서 H2, 기체 상태로 되는 게 뭐죠? 요게 바로 증발이야. 근데 꼭 증발만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도 일어나고 있냐면은 그거의 역반응인 응축도 같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자, 요런 게 이제 가역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밑에 뭐 푸른색 황산굴이 오수화물을 가열하면 흰색의 황산굴이 무슨 물로 되었다가 물과 반응하면 다시 푸른색으로 된다. 그러니까 뭐 수화물 얘기가 나오면은 이런 것도 이제 가역 반응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자, 밑에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석회암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물과 반응하여 탄산수소 칼슘으로 되어 물에 녹았다가 다시 탄산칼슘, 물, 이산화탄소로 된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냥 내신에 나올 수 있다. 이런 게 가역 반응이다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네, 맞습니다 하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라는 걸 좀 봅시다. 잠깐만 칠판 지우고 갈게요. 자, 일단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 반응 속도는 반응 시간에 따른 반응물 또는 생성물의 농도 변화를 뜻한다. 즉, 반응 시간에 따른 반응물 또는 생성물의 농도 변화율이 크면 반응 속도가 빠르다고 하고, 농도 변화율이 작으면 반응 속도가 느리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A가 B가 되는 반응이 있어요. 얘가 6몰 농도였다라고 치자. 얘가 6몰 농도. 얘가 마이너스 3몰 농도가 되면은 B는 3몰 농도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A는 남는 게 3몰 농도야. 자, A가 3몰 농도 반응하는데 약 5초 정도 걸렸다라고 하자. 그러면은 얘는 반응 속도가 3몰 per sec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초당 3몰 농도가 빠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뭐 꼭 요런 건 아니야. 요런 게 이제 온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거든. 예를 들어 뭐 25도씨에서는 요렇게 진행이 됐고 뭐 한 30도씨에서는 6몰 농도에서 5초 동안 2몰 농도 빠졌다라고 하자.
자, 요거 빠지는데 2초가 걸리더라. 그럼 이때는 속도가 어떻게 되죠? 2초 동안 2몰 농도 빠졌으니까 1몰 농도 per sec가 요놈의 반응 속도가 되겠죠. 자, 이런 게 이제 반응 속도예요. 지금 여기서 A가 빠지는 속도를 우리가 찾아냈잖아. 이런 건 이제 뭐 A의 반응 속도다. A가 소모되는 속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 이 속도 개념은 화학2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화학원에서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비가역 반응에 또 뭐가 있는가? 비가역 반응. 정반응만 일어나거나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 이제 비가역 반응이다. 연소 반응 나왔죠? 연소 반응. 탄소가 산소와 반응을 하면 그게 바로 연소 반응이에요. 산소와 반응하는 반응이 연소 반응이다. 탄소가 산소와 반응하면 CO2가 되겠죠? 근데 뭐 다른 연소도 반응도 보면은 수소가 반응할 수도 있어요. 수소가 연소 반응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수소가 O2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얘네 둘이 만나서 뭐가 되냐면은 H2O가 됩니다. 자, 요거 뭐 개수까지 좀 맞춰보면은 EH2와 O2가 반응해서 EH2O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가역 반응 중에 다음 거,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금속과 산 물질이 반응을 하면은 이제 기체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H2가 발생을 하는데, 이 H2가 산성 용액 중에서 금속과 반응하여 발생이 됐단 말이야. 그럼 얘가 가만히 있겠니? 뽀글뽀글뽀글 기포로 나와서 빠져나갑니다. 그 빠져나가는 거를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이런 게 이제 비가역 반응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번 중화 반응에서 4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입니다. 자, HCl과 NaOH,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산이고요.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염기예요.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하면은 H2O가 나온다. 자, 요런 게 이제 중화 반응이에요. 사실 이제 HCl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강산이라는 놈이에요. 염산 강한 산이라는 거야. 자, 요거 물에 녹으면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존재하게 되고요. NaOH도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존재하게 돼요. 이때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있지. 얘네 둘이 아주 강한 반응으로 H2O가 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NaCl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뭐 이런 반응이 이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배울 반응이고, 이런 것도 비가역 반응에 포함이 되더라.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우다 보면은 HCl과 NaOH,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 역반응도 된다라는 걸 배울 거야. 역반응이 된다? 그럼 이거 가역 반응 아닌가요? 가역 반응. 그러니까 정반응과 역반응이 다 가능하면은 이 반응은 가역 반응이라고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건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지우개 좀 잠깐 찾아올게요. 자, 이제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에 대해서 대충 느낌을 잡았다면은,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동적 평형. 우리가 이걸 좀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우리가 동적 평형이라고 한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이게 이제 동적 평형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서로 같다. 자, 이런 게 두 번째 특징. 저 두 가지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동적 평형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교실에 비커를 가져올 거야. 그 비커에는 물이 담겨 있습니다. 자, 전제 조건. 이 공기 중에는 수증기가 하나도 없어. 물 분자가 즉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 공기 중에는. 자, 표면에 물 분자가 이렇게 있겠죠. 이 표면에 있는 물 분자가 지금 상온 25도씨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받아줄 거야. 그렇죠. 저 에너지를 받아서 얘가 진동을 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지. 진동을 하다 보면은 얘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밖으로 튀어나가는 일을 하게 돼요. 우연찮게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야.
예를 들어 표면에 100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물 분자가 100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3놈 정도는 이렇게 우연하게 튀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25°C 정도에서는. 물론 온도가 높아지다 보면은 이렇게 우연하게 튀어나가는 애들이 더 많아지긴 하겠죠. 자, 어쨌든 맨 처음에는 수증기 분자가, 그러니까 공기 중에 물 분자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새 놈이 튀어나가다 보면은 생기겠죠. 수증기가 조금씩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수증기가 생기다 보면은 이 수증기가 어떤 짓을 하냐면 다시 지들끼리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액체인 상태보다 기체인 상태일 때 좀 더 활발하거든, 이 분자들이. 얘가 다시 수면에 처박을 수가 있어요. 얘가 수면에 다시 박을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 이 물의 응집력에 의해서 얘가 다시 물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처음에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은 이 물이 기체가 되는 증발하는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증발을 하다 보니까 수증기가 생겼고 그 수증기가 다시 물에 응축이 되는 게 있었죠. 응축이 되는 게 있더라. 자, 화학 반응식으로 써본다면은 H2O 액체가 원래 있었는데 요게 H2O 기체가 됐죠. 그러다가 응축하는 역반응도 생기더라. 자, 요런 게 지금 같이 일어나고 있잖아. 요런 게 이제 가역반응이에요. 자, 근데 보면은 나가는 놈이 세 놈이야. 근데 요 정도 수증기 양에 따라서 들어오는 놈은 여전히 한 놈이야. 아직도 적어. 그러면 나가는 놈이 더 많기 때문에 수증기 분자가 점점 더 생길 거라고, 더 많아질 거라고. 그럼 그러다 보면은 수증기 양이 많아짐에 따라서 우연히 처박는 애들이 많아지겠죠. 그럼 응축하는 애들이 많아진다고. 한 놈이 됐다가 두 놈이 됐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겠니? 요렇게 되겠지. 같아진다고. 증발하는 놈과 응축하는 놈의 개수가 같아진다고. 자, 이제부터는 증발하는 놈과 응축하는 놈들의 개수가 같아졌으니 수증기 양이 증가하지 않겠죠. 수증기 양이 증가하지 않는다, 즉 응축하는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 상태가 바로 동적 평형이라고 불리는 상태인 거예요. 자, 증발이 뭐죠? 정반응이야, 지금 여기서. 정반응. 응축은 역반응이죠. 역반응. 지금 이 동적 평형 상태는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서로 같은 순간입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 정반응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역반응도 일어나고 있죠. 역반응, 정반응 다 일어나고 있어. 근데 그 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물의 양은 이제부터는 일정하겠지. 증발이 빨랐을 때까지는 계속 물이 줄어들고 있었을 거라고. 근데 이제부터는 물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동적 평형의 개념입니다. 그래프도 한번 봅시다. 동적 평형 상태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존재한다. 자, 반응물 그래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부터 봅시다. 처음에 농도가 어느 정도 있었어. 농도가 있다가 요게 정반응을 함에 따라서 그 농도가 감소하죠. 그리고 생성물은 정반응을 함에 따라서 점점 증가할 거 아니야. 점점 증가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만나는 지점이 있죠. 자, 문제에서 자주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저 만나는 지점, 생성물의 양과 반응물의 양이 같아진 저 지점이 있잖아. 저때 동적 평형이냐고 물어봐요. 동적 평형 아니죠. 아직 동적 평형이 아니야. 양이 같은 게 동적 평형이 아니라 속도가 같은 순간이 동적 평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아직 동적 평형 아니니까 정반응 좀 더 해야 돼요. 반응물 더 줄어든다. 더 줄어들고 생성물 더 증가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얘네들의 양이 지금 일정해지는 이런 순간 있죠. 자, 요때 이 처음 순간이 바로 동적 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 그래프도 있어요. 자, 왼쪽은 농도 그래프거든. Y축이 농도였다면은 오른쪽은 Y축이 속도 그래프예요. 속도, 정반응 속도는 점점 느려진다고. 왜? 농도가 낮아지니까. A가 B가 되는 반응이야. A가 양이 점점 적어진다? 그럼 이거 농도가 적어지는 거거든. 농도가 적어지면은 속도가 느려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정반응 속도 점점 감소하게 되고요. B는 처음엔 없으니까 속도가 빵이지. 근데 이제 생겼잖아. 가역반응에서. 그러면 얘가 역반응도 할 수가 있겠죠.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역반응 속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다가 속도가 이제 같아지는 저 순간,
저때가 바로 동적 평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같아지는 순간이 동적 평형이 아니야. 그냥 농도가 같을 뿐인 거야. 근데 여기서는 속도가 같아졌죠. 이때는 동적 평형이라는 거 주의합시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배워봤으면은 화학물질 중에 어떤 게 있나 좀 예시를 봅시다. NO2와 N2O4의 동적 평형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화학 실험을 할 때 뭘 쓰냐면은 NO2를 쓰려고 해. NO2를 쓰려고 하는데 이 용기에 NO2를 집어넣잖아? 그럼 이 NO2가 화학 반응을 해버려요. 어떤 화학 반응? 요 반응을 해버려요. NO2 두 분자가 N2O4 한 분자를 만드는 반응을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역 반응이라는 걸 좀 포인트를 잡읍시다. 자, 가역 반응 뭐죠? 가역 반응. 포인트. 첫 번째.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가역 반응에서는 동적 평형이 나타날 수 있다. 동적 평형이 나타난다. 동적 평형은 뭐예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순간이 바로 동적 평형이죠. 근데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게 뭐냐면은 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반응, 즉 반응물이 있어야 돼. 반응물이 존재해야 된다. 역반응을 하려면요, 생성물이 존재를 해야 돼. 생성물이 존재를 해야 된다. 자, 이런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야. 그래야지 정반응 또는 역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NO2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반응물이야. 얘가 이렇게 가만히 냅두면은 어떤 반응을 한다? N2O4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이 시험관 내에 NO2와 N2O4가 공존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N2O4만 남는 순간이 올까? 아니지. 요게 이제 불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이제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NO2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적갈색이에요. 적갈색. 근데 N2O4는요? 무색이거든. 그럼 적갈색이었던 게 무색인 N2O4가 됨에 따라서 적갈색이 옅어지겠지. 적갈색이 옅어져요. 근데 문제에서 맨날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완벽하게 무색이 된다. 그런 걸 물어본다고. 무색이 될 순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N2O4로 될 순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옅은 적갈색이 나타나고 있을 거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게 포인트고, 자, 하나만 좀 더 봅시다. 자, H2와 I2가 반응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EHI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기억, 2, 1, 니은, 뭐 2몰, 1몰 있다고 하자. 2몰, 0몰, 디귿, 뭐 1몰. 자, 이렇게 볼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동적 평형에 도달할 가능한 조건이 뭐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H2, I2, 2몰, 1몰 있거든. 얘네들 동적 평형에 도달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왜? 얘네 둘이 반응해서 HI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은 동적 평형에 도달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H2, I2, I2가 없죠. 그럼 얘를 못 만들어내. 그럼 니은 조건은 동적 평형에 도달이 불가능하다. 자, 디귿 조건, HI가 1몰 있네. 반응물은 없는 상태야. 근데 이때 뭐가 있죠? 역반응 있죠. 역반응. HI가 역반응을 하면은 H2와 I2를 지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와 얘가 존재 가능하겠죠. 자, 그럼 동적 평형에 도달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뭐 용액의 종류, 뭐 용액에서 나오는 동적 평형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용액부터 좀 봅시다. 포화용액, 용매의 용질이 최대한 녹아서 더 이상 녹지 않는 상태의 용액으로 포화용액은 용액평형에 도달한 용액이다. 용액평형, 우리가 이제 요걸 다시 봐야 돼요. 불포화 용액은 아직 녹을 수 있는 용액, 그게 이제 불포화 용액이죠. 자, 화학평형의 특징, 가역 반응에서만 성립한다. 그렇지.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가역 반응.
거기서 평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동적 평형이 일어날 수 있다. 자, 두 번째,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난다. 평형에 이른 순간부터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그냥 일정한 것처럼 보인다고. 왜? 속도가 같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이 함께 존재한다. 함께 존재해야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가 있을 수 있죠. 마지막,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당연하지. 속도가 같으니까. 자, 이런 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제에서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니네가 생각지도 못한 표현으로.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우리가 아까 배웠던 동적 평형의 특징 두 가지 있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잘 생각해서 맞춥시다. 자, 상평형. 우리가 이제 아까 물 배웠잖아. 물 비커 가지고 했다고. 그게 이제 상평형 중에 하나예요. 자, 아까 비커를 봤을 때 그 표면에 물이 100분자가 있다 그랬지. 표면에 100분자가 있고 그리고 공기 중에는 수증기 분자가 없다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증발 속도는 존재를 합니다. 25도씨에 해당하는 그 온도로는 증발 속도를 바꾸진 못해요. 그냥 계속 일정해. 온도가 일정하니까. 그런데 증발을 함에 따라서 뭐가 생기냐? 수증기가 생기더라. 수증기가 생기면은 응축 속도가 생기게 되죠. 응축이 언제까지? 증발 속도와 같아질 때까지. 이럴 때까지 이제 응축이 일어난다. 자, 요 같아지는 순간. 지금 Y축 뭐죠? 속도예요. 속도가 같아진 이 순간이 뭐라고? 동적 평형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 만약에 여기서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 지금 여기가 T2라는 지점인데 온도를 높여줄 거야. 그러면은 증발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증발하는 속도가 흰색으로 그릴게요. 증발하는 속도가 갑자기 여기서 빵 뜬 거야. 자, 이제부터는 이렇게 증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증발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증기가 많아지는 거지. 그럼 그 수증기 양에 따라서 응축하는 놈도 점점 더 생긴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응축하는 놈도 다시 따라가게 되고요. 자, 여기서 온도를 만약에 낮추게 된다면은 이렇게 증발 속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증발한 놈은 이렇게 세 놈밖에 없는데 온도 높아짐에 따라서 응축하는 놈이 5놈인 상태야. 어떻게? 이만큼 수증기양이 감소하게 되겠죠. 수증기양이 감소하다 보니까 응축량이 감소하게 되더라. 자, 이런 게 이제 온도에 따른 동적 평형에서의 그래프입니다. 자, 용해 평형도 똑같아요. 용해 평형도. 원래 소금이 있어.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소금 덩어리를 넣을 거야. Na 35Cl이라고 할게요. Cl은 두 가지가 있지. 35Cl, 37Cl 두 가지가 있잖아. 여기에 소금이 있는데 Na 35Cl. 자, 아직 녹진 않았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NaCl이 점점 녹겠지. 이 고체 덩어리, 소금 덩어리에서 한 3놈씩 녹는다라고 하자. NaCl이. 자, 이렇게 3놈씩 녹다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응축하는 현상이, 석출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한 놈만 석출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3놈이 나가면 3놈이 들어오는 순간이 생기겠죠. 자, 이때가 이제 용해 평형에 도달했고, 자, 이때가 포화용해인 거예요. 포화용해. 이때가 용해 평형이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앞에 증발 평형하고 똑같은 얘기. 자, 근데 여기도 하나만 더 봅시다. 여기다가 뭘 넣을 거냐면 Na 37Cl을 넣을 거야. 원래 35Cl이 있었고 그게 포화에 도달을 했단 말이야. 더 못 녹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야.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을 뿐인 거지. 여기다가 이걸 넣겠다는 거야. 얘가 녹냐 이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NaCl을 물에 녹이게 된다면 이 이온 결정들을 물에 녹이게 된다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나뉘어지게 되잖아요. 물에 녹았을 땐 이렇게 이온 상태로 존재하게 된단 말이야. 자, 이때 여기에다가 37Cl을 넣었을 때 이 용액 중에 37Cl 마이너스 이온이 발견이 된다라고 한다면 얘가 녹았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발견이 되더랍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은 35cl짜리 고체가 있고 37cl짜리 고체가 있는데 지금 원래 35cl 그 음이온이 세 놈이 다 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 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들어왔지. 화학적인 성질이 똑같잖아, 동위원소는. 그러다 보니까 한 놈이 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37cl이 여기서 튕겨져 나가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37cl이 발견이 되더라. 자, 이런 게 이제 또 정반응과 역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되겠죠. 자, 4번. 이거 한번 예시도 풀어봅시다. 표는 밀폐된 용기 안에 H2O 액체를 넣은 후 시간에 따른 H2O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에 대한 자료이고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빵이다. 그림은 시간이 ET일 때 용기 안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뭐 A, 증발 속도는 AAA로 일정하다. 증발 속도는 일정해요. 응축 속도는 B였다가 A야. 그러니까 응축 속도는 느렸다가 빨라졌어요. 느렸다가 빨라지더라. 자, 이런 상태였고 이때가 언제라고? ET인 상태예요. 자, 이거 굳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증발 속도는 일정해. 증발 속도는 일정한데 응축 속도는 느리다가 빨라지는 거죠. 느렸다가 빨라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출발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아예 없던 순간에서 출발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수증기가 처음에 있었냐 없었냐의 차이예요. 근데 지금 뭐죠? 용기 안에 H2O 액체만을 넣었다라고 한다는 거지. 그럼 이거는 처음엔 수증기가 없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엄밀하게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가 됐을 것이다. 자, 기억. H2O의 상변화는 가역 반응이다. 가역 반응이죠. 니은 용기 내 H2O 액체의 양은 T에서와 ET에서가 같다. 자, T와 ET를 보면은 응축 속도가 달라지고 있죠. 이거 뭐야? T에서 지금 동적 평형이라는 거니? 아니에요. 얘 동적 평형 아니에요.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는 동적 평형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얘네 둘이 봅시다. 또 ET에서 요 순간 보면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동일하죠. 이게 동적 평형의 얘구나. 이게 동적 평형을 뜻하는 조건이었죠.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은 이 순간. 자, 그러면은 H2O 액체의 양이 T에서 ET에서 같을 리가 없지. 여기는 아니고 여긴 맞는 건데. 자, 디귿. X는 2A다. 자, 이 순간 동적 평형에 이미 도달을 했죠. 자, 여기서 시간이 더 흐른다라고 해서 이 응축 속도가 바뀌겠냐고. 안 바뀐다고. 얘도 여전히 A죠. 그래서 디귿도 아닙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동적 평형이 수능에서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쭉 한번 풀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